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선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까지 매년 0.05%포인트씩 낮춰 0.15%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손실을 묶어서 과세하는 손익통산제도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는 2월 공제도 3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 장려와 육아기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 제도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 또는 반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 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인 민정 씨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회장의 장남인 정환 씨와 오는 27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약혼식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왔던 것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서민정 씨는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뷰티 영업전략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정환 씨는 보광창투에서 투자 심사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주사 BGF 지분 0.52% 등 보광그룹 관련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K칩 시대를 이끌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5일 반도체 부품 소재 국산화 성과를 공개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K칩 시대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년간 협력사 인센티브에만 740여 원을 투입하며 부품 소재 협력사를 전방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 총 3,476억 5천만 원 가운데 20%가량을 최근 1년 동안 집중 투입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소협력사의 반도체 설비 부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편리한 기능에 1등급 에너지 효율까지 갖춘 16kg 용량 트롬 건조기 스팀 싱큐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LG 트롬 건조기 스팀 싱큐는 LG전자의 차별화한 트루스팀 기능을 탑재해 유해 세균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까지 제거합니다. 신제품에는 스팀으로 아기 옷을 살균하고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를 탈취하는 전용 코스도 추가됐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1등급 건조기 중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오는 7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기름 역세권에 공급하는 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지는 지상 35개층 2개 동 395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218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 대상입니다. 기름역과 지하 통로로 직접 연결되는 초역세권으로 4호선을 이용하면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나 중구로 15분 정도면 닿을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26회 7월 중 선보일 예정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 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 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이라며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2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수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정부 여권이 연루된 비리 의혹으로 시끄러웠던 기간으로 24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한 콘텐츠는 6,143개였습니다. 이는 하루 33.4개꼴로 작년 상반기보다 62% 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하반기보다 199% 증가한 것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 요청된 콘텐츠의 85%를 삭제했고 나머지는 콘텐츠를 찾을 수 없거나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